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와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시대? 여러분은 지금 내 자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2026년 1월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입니다. 그게 뭐 어때서? 원래 그 정도 아니었어? 아닙니다. 5년 전을 돌아보겠습니다. 2020년 초 환율은 1160원이었는데 5년 만에 310원 올랐어요. 27% 상승했습니다. 우리의 월급은 5년간 27% 올랐나요? 아니죠. 하지만 달러로 환산한 우리의 월급은 20% 줄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우리가 1470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요즘 환율 좀 높긴 하네 정도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2020년 사람들에게 5년 뒤 환율이 1470원 갈 거야 라고 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말도 안 돼. 한국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거예요. 원화 가치는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서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 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겠다 얘기하면서 TF를 구축했습니다. 명목만 TF이지 사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수출 대기업들에게 달러를 환전하라고 압박했죠. 협조라는 이름의 강요였습니다. 그리고 외환 당국도 개입을 했습니다.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결과 환율은 하루 만에 33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1484원에서 1449원까지 2022년 이후 최대 낙폭이었죠. 봐라, 정부가 환율을 관리하잖아. 걱정할 거 없어? 진짜 그럴까요?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릴 수는 있겠지만 해외 투자에 대한 기대를 꺾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다시 되돌려질 수도 있습니다. 당국의 강한 개입 의지가 1,500원대 진입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달러 사이클이 완화돼도 원화가 강하게 따라붙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는 것은 펀더멘털 프리미엄이 약해졌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국민연금까지 동원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살 때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말고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을 쓰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면 환율이 오르니까 그걸 막기 위한 조치죠. 우리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환율 방어에 동원된 겁니다. 이 구조에서 원화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럼 정부가 달러 내놔라고 우리나라 기업을 압박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업들은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러를 더 사들였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졌고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달러를 외화예금 형태로 쌓아두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그는 이미 선거 기간 동안 명확히 말했어요. 미국에 공장 안 짓는 기업한테는 관세 매긴다. 중국산 제품에는 60% 관세, 다른 나라도 최소 10%에서 20%.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을 확장 중이에요. SK하이닉스도 미국 투자를 발표했죠. 이 모든 게 달러가 필요합니다. 땅 사는데, 공장 짓는데, 설비 들이는데, 직원 월급 주는데 전부 달러예요. 트럼프 시대에는 달러가 생명줄이라는 걸 기업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압박해도 달러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더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1,500원 방어선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책 대응이 환율 급등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환율 레벨 자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한국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뭘까요? 대부분 수입 물가를 떠올립니다. 맞아요. 근데 시장은 더 빠릅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부동산 시장과 국내 주식 시장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정책 당국은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먼저 무너지는 이유는 금리를 못 내리기 때문이죠.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다시 자극을 받고 금리를 내리기 더 어려워집니다. 부동산은 금리에 가장 민감한 자산입니다. 특히 한국은 가계부채가 크고 대출 비중이 높죠.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대출 이자가 계속 비싸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매수자는 대출이 막히고 보유자는 이자 부담이 늘고 시장은 거래가 멈추고 부동산 가격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 자산만 가진 사람이 가장 위험해지는 겁니다. 월급 통장, 적금, 예금, 연금, 부동산. 우리의 자산은 모든 게 원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기준으로 월급이 15% 이상 줄어듭니다.
반대로 해외여행 비용은 15% 증가, 수입차 가격도 15% 증가, 휘발유값 15% 증가, 밀가루값 15%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원화로 받는 월급으로 달러 가격 물건들을 사야 해요.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정부 개입을 믿지 마세요. 기업들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쌓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도 달러 예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행 가서 달러 예금 통장을 만드세요. 매달 100달러씩만 넣으세요. 지금 환율로 14만 7천 원이에요. 한 달에 15만 원. 1년이면 1200달러, 5년이면 6000달러입니다. 환율이 1700원 가면 1만 달러가 됩니다. 원화로 750만 원 넣었는데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미국 ETF를 사야 합니다. S&P 500을 매달 20만 원씩 사세요. 환율이 오르면 ETF 가치가 원화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S&P 500 지수가 오르면 투자 수익도 나요. 위중 방어입니다. 세 번째, 글로벌 기업 주식을 사야 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이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달러로 돈을 벌어요. 환율이 1700원 가면 보유 주식 가치가 원화 기준으로 15% 올라갑니다. 네 번째, 원화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자산의 최소 30%는 달러 자산으로 바꾸세요. 월급 4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달러 자산으로. 앞으로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되고 환율이 1,500원을 시험하고 기업들은 달러를 쌓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1,700원 찍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에서 경제 구조를 계속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